안녕하십니까. 톰바토 투자클럽 이재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죠. 자, 그런데 뭐 좀 오르는가 싶으면 밀리고 또 좀 빠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이렇게 좀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뭐 월요일 날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 이 시간만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시장에서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대처가 가능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시장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또 대응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시장부터 쭉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수는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자, 뭐 2063포인트로 0.64% 정도 코스피 시장 기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로 돼 있는, 자, 그 부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0.8% 정도 플러스였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0.64% 플러스, 코스피 200 지수는 0.82%가 플러스가 났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뭐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조금 좀 움직여 줄 만도 한 그런 재료가 있었는데 HLB 뭐 임상 3상이 뭐 성공적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HLB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지수 자체가 조금 올라와 줄 만도 한데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0.82% 정도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시장 좋았습니다. 자, 2.4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0.88% 정도 상승 마감했죠. 자, 코스피 200 지수하고 가격 차이, 이걸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베이시스를 상당히 좀 이렇게 넓게 벌려놨는데, 오늘은 좀 더 벌려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조금 유입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349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47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356개 종목이 상승하고 890개 종목이 하락했어요. 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는 이 상승 종목이 각각 시장에 200개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은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으로 이렇게 들면서 조금 돌려놓는 모습이라서 아침에 오전에 느꼈던 그런 체감 지수보다는 약간은 조금 나은 그런 상태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뭐 수급 프로그램 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 차익 쪽에서 한 38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비차익 쪽에서 한 54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거죠. 가격 차이. 자, 코스피 200 선물하고 코스피 200 지수하고 그 가격 차이가 선물 가격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더 높은 상태라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뭐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안 좋았어요. 자, 일본의 경우도 0.5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중국이 0.92% 정도 하락했죠. 근데 뭐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뭐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뭐 일단 제쳐놓고 중국 시장이 한 0.9% 정도 하락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122평선을 붕괴시키고 뭐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62평선까지 붕괴시키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죠. 뭐냐 하면 이 중국 시장은 내일부터 국경절 연휴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휴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쭉 휴장이다. 그러면 조금 이거 주식을 조금 팔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을 키운 원인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상승에 도움을 준 모습이었는데요. 자, 1196원 20전으로 마감됐고 3원 70전 정도 떨어졌었죠. 자, 근데 이게 아침에는 이게 1200원 이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조금 약한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더니 1200원을 붕괴를 시키고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로 가면서 뭐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10분 복인데요. 자, 좋았죠, 오늘. 뭐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하락 출발했는지는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주말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자본 통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 이런 것들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 작용하면서 뭐 미국 쪽이 좀 안 좋았죠. 근데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거의 뭐 재앙급인 그런 사안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를 믿지 않은 거죠. 미국 시장이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터질 것 같았으면 상당히 좀 폭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중에 좀 두들겨 맞았다가 전부 다 아래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은 트럼프가 협상용으로 이렇게 좀 슬쩍 흘린 그런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낙폭을 줄이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아침에 조금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등락은 조금 있었죠, 장 초반에.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삼성전자하고 그다음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대표주들 이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좀 끌어당기면서 이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시장에도 마찬가지 거의 밀리는 모습이 없이 마지막까지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한번 보면서 현재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괜히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셔도 안 됩니다. 하지만 무시를 하셔도 안 돼요.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그 2,500포인트 근처에서 뭐 주식을 매도하시고 출금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결정적인 부분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올라가는 이평선은 지지선 역할만 생각하십사. 떨어지는 이평선 같은 경우는 저항선 역할만 생각하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거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 같은 경우는 깨도 한 번에 깨진 않죠.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깨는 모습이 나오든가 아니면 한 번에 깼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22평선에서 오늘 마이너스가 나면서 22평선에서 딱 지지를 받아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 하루였죠. 자, 그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10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자,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저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살짝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좀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HLB가 삼상이 좀 성공적이다 이런 뉴스가 주말에 나오면서 상당히 좀 오늘 기대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때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질 않고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동반 하락 이런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그 기대감으로 조금 좀 견조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 시장을 이렇게 밀어내버린 그 주요 세력들은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뭐 호재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걸 실천한 것 같아요. 자,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반등 시도를 하다가 반등다운 반등은 나오질 못하고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하루였고요. 자, 제가 기술적 분석을 무시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올라가는 이평선은 저 지지선 역할,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은 저항선 역할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깼죠. 여기서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이겠네요. 62평선을 하향 돌파를 하면서 좀 깨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틀째 60일 이동 평균에서 60일 이평선에서 좀 저항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22평선에서의 지지, 코스닥 시장은 62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수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별한 수급은 없었어요. 외국인들 한 6억 정도 순매수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구경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은 지난주 후반 들어서 매수 탄력이 현저하게 약화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420억 정도 팔면서 시장이 조금 아래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899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대형주 위주, 대표주 위주, 지수 관련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 위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자, 이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에 의해서 좀 시장이 견조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뭐 이럴 때처럼 강력한 매수가 나오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한두 종목 갖고 시장을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너무 심하게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연기금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때처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긴 조금 어렵고 연기금은 매수 강도는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자, 이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틀째입니다. 자, 이틀째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 외국인들 536억 정도, 기관 543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개인만 한 1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자, 뭐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지금 부재한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수급만 좀 잘 살펴보면 되죠. 자,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많이 매도를 쳤습니다. 뭐 목요일 날 2천억 정도, 그리고 금요일 날 4,516억 정도를 매도를 쳤는데 자, 이 부분들이 위에서 좀 매도를 쳐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5,2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매도 뭐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5,2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지만 미결제 약정 부분은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200억 정도 순매수한 이런 것들은 지난주 후반에 매도 쳤던 것들 이런 부분들 그냥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옵션 쪽을 살펴보게 되면 자,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한 3일 연속 콜옵션 쪽을 순매수를 했죠. 54억 그리고 오늘도 23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7억, 35억, 19억, 7억. 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콜옵션 쪽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들은 빠지는 중간에도 계속 저렇게 매수를 늘렸다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을 조금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풋옵션 쪽의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하고 외국인 두 주체 다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풋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자, 장 마감되고 오후장에 조금 금융투자 쪽도 풋옵션을 1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도 4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포지션만 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콜 매수 풋 매도,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마찬가지죠. 요거는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장 초반부터 콜옵션 쪽을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이들의 전략은 지금 오늘 종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여기 외국인들은 167억 정도 콜옵션에서는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124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야같습니다. 금융투자. 정말 야같다는 게 진짜 블레오처럼 매매를 잘해요. 자, 이때 98억 이때부터 시작해서 콜옵션 매수를 계속 늘리고 있죠. 그런데 이때가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계속 매수 계속 늘리고 있다가 자, 금요일 종가에는 117억 정도 외국인들 금융투자 쪽이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띄우면서 이때 매수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수익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뭐 지금 이때 매도를 치다가 지금 오늘 또 마찬가지 매도를 쳤으니까 조금 뭐 손절매성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콜옵션 쪽은 그렇고 풋옵션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풋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런 상태예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67억 정도밖에 순매도를 안 했는데 금융투자 쪽이 지금 뭐 오늘은 풋 매수를 한 10억 정도를 줄이긴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24억 정도 순 매수를 갖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 반등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네. 뭐 그 정도의 배팅하는 모습이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아까 콜에서 살펴봤듯이 콜옵션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었는데 풋옵션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하게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두 주체다 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으나 아랫방향 부분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특징주 섹터 하나 살펴볼 텐데요. KMW 5G 관련 섹터들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저런 것들을 매매하기가 좋은 이 5G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을 사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였어요. 왜? 주가가 쌌으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변동성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뭐 나중에 어느 정도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지금 덤벼서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요 KMW를 비롯해서 RFHIC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 중국 쪽에 자 그런 부분들 제재를 하면서 이 5G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고생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요거는 KMW인데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KMW가 거의 3조입니다. 지난주에는 3조가 넘었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실적, 후년도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 기준 한 3천억 정도 회사에서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3조 정도면 여기서 조금 리스크도 조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더블을 간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PBR 퍼 20배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뭐 한 6조 정도 수준이겠죠. 그런데 과연 그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5G 관련 섹터를 노리시려면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Y솔인데요. 뭐냐면 이 처음에는 5G 서비스를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기지국 같은 것들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파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서 이 기지국이나 뭐 이런 중계기 같은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망 설치는 막 이렇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망 설치는 거의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거 5G 쪽에서 이게 5G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는 순서대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자, 뭐 그래서 KMW 같은 게 가장 대장 노릇을 한 거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5G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한 1, 2년 단위로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저 위에
뭐 꼭대기에 올라가서 10배씩 20배씩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기대 수익률도 크고 안정감도 훨씬 높을 겁니다. 자,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 통신 장비들 이런 쪽이 수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저도 휴대폰을 사게 되면 모두가 5G 폰으로 사게 될 거예요. 소우 필터라는 거, 이게 저 LTE 때보다 훨씬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우 필터 같은 경우는 설명을 다 드리자면 조금 긴데 LTE 때보다 휴대폰 한 개당 들어가는 양이 한 30% 정도 늘어나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보호 필터라는 거를 이 와이솔한테 야 니들 이런 거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일단 개발은 마쳤습니다. 양산 단계만 남았는데 보호 필터 같은 경우는 소우 필터보다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5G 휴대폰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간다면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내년도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 위에 있는 거 이런 부분들보다는 와이솔 같은 게 좋죠. 자, 일단 이 업종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특징주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징주는 이 캠트로닉스를 좀 볼 텐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월요일만 출연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좀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날이 수요일이죠. 이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뭐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올해 1, 2분기만 하더라도 작년에 1년치 실적을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선사업부 이런 쪽에서도 올해 4월 초에 삼성전기로부터 무선충전사업부 이런 부분을 210억을 주고 4월 달에 양수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매출에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인데 이때는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장 MVP죠.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갖고 나온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122평선 저항선을 뚫는 그런 날입니다.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때보다 추가로 상승해서 고점 근처에, 전고점 근처에 벌써 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갈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러주는 구간을 노려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매매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징주로 하나 갖고 나왔고요. 자, 뭐 이 부분은 뭐 올해 예상치 영업이익이 캠트로닉스가 약 249억 정도 그 정도 예상된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고 자,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리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 명인들의 복귀만 잘 보셨어도 굉장히 좋으셨을 겁니다. 이때 저항선 근처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때 조심하세요. 이때 주식 매수를 해도 됩니다. 이때 주식 매매는 이런 구간에서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매도를 하시면 이날이었죠. 지금 주식을 좀 팔아놓으세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추가 매수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사기도 조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이 우리장 휴장이죠. 그렇다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식을 팔고 넘어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조금 뭐 내일하고 이렇게 추가로 반등 시에는 또 조금 줄여놓고 다음 주에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조금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라서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좀 넘기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추가로 반등 시에는 조금 현금을 좀 더 마련해놓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약간 부족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뭐 야인 시대 때 상황을 봐서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9시에 야인 시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